It's amazing to meet you. It is simply extraordinary. Good for you. David Dunn, the only person to survive that train wreck all those years ago. You think you have superpowers. It's a feeling. I have to touch them. My name is Patricia. I have no question there are 24 identities. My bones break easily. I've had 94 breaks in my life. But you have an extraordinary IQ. Are you ready? What do we call you, sir? First name, Mr. Last name, Glass. 네,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래스입니다. 네. 글래스의 초반부를 보면 23 아이덴티티와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어두운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3 아이덴티티가 범죄에 대한 영화라면 사실 글래스는 조금 더 슈퍼히어로 장르물에 가까운 비교적 그런 이야기 규모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보면 23 아이덴티티의 얘기가 끝난 지 3주밖에 안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20년쯤 되면 이 배우가 계속 연속성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20년 전의 배우들이 그대로 캐스팅을 했죠. 가장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그 어렸을 때의 조셉으로 나왔던.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같은 배우라서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변하기도 할 텐데. You think you are superhuman. What if I suggested that you are mistaken? They've been lying to us all. 나머지 배우들도 전부 다 그대로 사실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우드 같은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이우드는 12년이지만 여긴 20년인데요. 네. 저는 저희가 언브레이커블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요. 언브레이커블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있죠. 그 장면에서 그 소년의 두려움 그리고 어떤 기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소화해낸 연기가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은퇴했다는 게 잊히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글래스 3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저쪽에서 중심은 이제 글래스, 다시 말하면 이제 일라이자가 되게 되는데요. 일라이자의 이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일라이자의 이름이 풀네임이 뭔가 하면 일라이자 프라이스입니다. 네. 근데 일라이자는 이제 일라이자라고 우리가 말을 해서 그러는데 성경에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란 말 자체가 먼저 아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먼저 알아서 다 시행하는 사람 자체가 극 중에서 일라이자입니다.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글래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언브레이커블로 시작을 하는데 언브레이커블의 시작의 주인공은 사실은 브루스 윌리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라 영화에서는 이 세뮤얼 잭슨이 먼저 나오고 이 아이의 탄생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What? His arms and his legs are broken. Perform a procedure on you. 우리는 당연히 언브레이커블 주인공이 데이빗 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브레이커블 다시 한번 보시면 데이빗 던은 현자밖에 안 나오고요. 영화에서 그 일대기를 전체 다 나와서 탄생부터 나오는 것은 오히려 슈퍼 빌런에 해당하는 이 글래스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라이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먼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얘기가 언브레이커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악이 선을 찾아가는 얘기지 선이 악을 찾으러 가는 얘기가 아니고 선은 악을 몰라요, 영화 속에서. 근데 악은 선을 너무 잘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부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라이저의 성이 프라이스란 말입니다. 대가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서 갖고 있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 사명감을 실행하는 이야기가 바로 3부작의 마지막인 글래스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때의 자기의 그 사명, 임무, 의무 이런 것들이 바로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사실상 이 인물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언브레이커블이 일라이자가 주인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글래스가 주인공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악의 탄생처럼 보이는데 실은
악의 탄생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유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빗 던이 만약에 일라이자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의 능력도 모르고 그렇죠. 나는 이상하게 아프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한 85세쯤 돼가지고 나는 왜 아프지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자신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또 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빗 던이 자기의 능력을 알게 되는 이유는 일라이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악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편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3편에서 그 악과 선의 맞아요. 충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밀한 구조로 악과 선의 그렇죠. 탄생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이원론적으로 오늘 말하자면 조로아스터 교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근데 이 글래스의 얘기를 만약에 일라이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일라이자는 언브레이커블로 사실상 모든 얘기가 스스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이렇게 부서지지? 라고 존재에 대해서 계속 어떤 그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거죠. 왜냐하면 정반대편에 안 부서지는 인간이 있었기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게 어쨌건 몸이 너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지만 가장 근원적인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인생에서 궁금한 게 없고 할 일도 없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옛날에 그 데이빗 던이 이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여기 왜 왔지? 더군다나 언브레이커블인데. 근데 그것을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같이 따라오게 된 이 케빈에 관한 내용들도 보게 됐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두 사람만 슈퍼히어로와 슈퍼빌런이 아니라 케빈도 그렇다는 거죠.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 건가 하면 애초에는 이 남자는 세상에 슈퍼히어로와 슈퍼빌런이 저 사람하고 나 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케빈을 글래스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세 명이 되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전은 단순하게 그냥 이항 대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만 케빈이란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번째, 다섯 번째 슈퍼휴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슈퍼히어로로서 슈퍼빌런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글래스는 이전에는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왜 이러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거대한 사고까지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이르게 되면 슈퍼휴먼의 존재들을 알게 되니까 과거의 자신처럼 슈퍼휴먼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잠재적인 슈퍼휴먼들을 깨워서 하나로 묶어내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게 바로 이 영화 속에서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슈퍼휴먼은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엘라이자의 그 표현과 여러 가지 이 영화 속에서의 표현과 정황을 따져보면은 네. 어떤 사람이 슈퍼휴먼이 되는가?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슈퍼휴먼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엘라이자가 플래시백에 나오는 놀이공원에서 다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데이빗 던 역시 어린 시절에 수영장에서 아픈 기억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케빈 역시 집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고통이 이들을 슈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고 네. 그게 악인지 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통의 인간보다 다른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라이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과 선이 싸우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 우리가 슈퍼휴먼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보여주는 것만으로 일라이자가 역할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일라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래스에 이르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언브레이커블에서 중요했던 건 선과 악이라는 대립 개념인데 여기 와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선과 악이라는 건 도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인간에게 대한 태도와 사실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그걸로 양분하게 되어서 슈퍼빌런과 슈퍼히어로가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영화에 이르게 되면 일라이자의 주장을 따른다면 선악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해가 되느냐 혹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 슈퍼휴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휴먼들한테 인간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상할 수 있잖아. 일라이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일라이자는 인간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라고 해당하는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선악을 완전히 바깥에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래스에 이르러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선과 악에 대한 양분법이 아니라 각성한 자와 각성하지 못한 자의 싸움이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글래스에서의 악당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일라이자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 은폐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악당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데이빗 던이 오히려 슈퍼 빌런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글래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나란히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일라이저와 케빈과 데이빗 던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여기서 누가 선한지 악한지 중요하지 않아. 그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 스테이플 박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플 박사의 존재가 어쩌면 이 세 사람과 대립한이지 이 세 사람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Kevin Wendell Crumb. Kevin Wendell Crumb. What did I tell you? There is no running in the house, Kevin Wendell Crumb! Like the Beast isn't as powerful as you think. He's not much more powerful than a strong man. The facts you are basing your belief in are wrong. If superheroes exist, why are there only 3 of you? 네, 이 영화에서 싸움은 주로 이제 액션이 벌어지기도 하고 데이빗 던이라는 슈퍼 히어로와 그다음 비스트라는 슈퍼 빌런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결은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영화의 진짜 대결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알고 있는 자 두 사람이 싸운단 말입니다. 네. 한쪽에는 스테이플 박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일라이저가 있죠. 이 두 사람은 세계관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앞에 싸우고 있는 육체적으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전체 그림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전체 그림을 아는 뒤에 2명의 조종자가 있고 이 둘은 사실은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노출할 것인가를 갖고 싸우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이 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이 2명의 슈퍼휴먼들의 복장인데 한 명은 정말 그 우위를 뒤집어 쓰고 우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얼굴만 이만큼 내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반면에 저 상황에서 몸을 드러내고 비스트는 싸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슈퍼휴먼이 있는 것, 그것을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체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쪽은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상에서 다 감싸고 있는 거지. 물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대결 구도들이 이중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ey, Joseph! He's lying to you. In comics, the parents of the villains always hol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m. He's not telling you something. Joseph, get back! Don't tell him yet. 제목도 왜 미스터 글래스가 아니고 글래스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글래스 하면 일라이저를 뜻하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 말 그대로 유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영화가 애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들이 슈퍼히어로인 척 흉내를 내는 건달들 얘기로 나와요. 근데 이 건달들이 뭘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함부로 때리고 그걸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슈퍼히어로처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면 똑같이 유리를 이용해서 슈퍼 빌런이 어떤 것을 노출을 해서 업로드를 하죠. 형식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 인간들이 했던 것은 슈퍼히어로인 척이 하지만 사실은 나쁜 짓을 했던 것이고 맨 뒤에 가는 슈퍼 빌런들이 업로드를 하는 어떤 일들은 전혀 다른 목적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대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래스가 자기의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구가 무엇인가라면 그게 바로 글래스 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 핸드폰의 액정 화면이라든지 CCTV의 렌즈라든지 뭐 영화에서 이런 또는 컴퓨터의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영화의 제목이 글래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화의 도구라든지 이런 어떤 이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그래서 거죠. 제가 유리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리로 모든 걸 보고 있고 글래스당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투명하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게 보이는 저의 마음 같은 것도 유리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담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 후반부에 뭐 스포일러를 말하지 않는 선에서 제일 중요한 대사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한정판 코믹스의 결말 혹은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오리진의 시작이다라는 게 어쩌면 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비전과 야심을 보여주는 딱 하나의 대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3부작의 끝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펼쳐질 만한 무궁무진한 시작의 어떤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엔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글래스의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장대한 시작의 어떤 작은 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3부작이 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이 중혁 작가님 최근 쓴 소설 그 내일은 초인간하고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오마주의 뜻이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전에 이미 샤말란이 만든 영화들 속에서의 캐릭터들을 갖고 와서 제3, 제4의, 제5의 이 글래스 얘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리는 네. 그런 시리즈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영화 중에서 더 좋아하는 작품, 또 최고의 장면 골라주시죠. 네, 저는 영화의 재미로는 더 글래스가 더 좋았던 이유가요. 뭐 23 아이덴티티도 재미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표현 수단 같은 것들이 좀 이 전체적인 그림하고 살짝 안 맞았던 느낌이 있고요. 더 글래스가 더 야심찬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그림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장르 혹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글래스가 저한테는 좀 더 재미있었던 네.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최고 장면은 저는 23 아이덴티티에서 꼽고 싶은데 이 케빈이 비스트로 변하는 장면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케빈이라는 존재가 아주 약한 존재이고 22개의 자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였는데 이 자아가 각성하게 되면서 24번째 새로운 존재인 비스트가 되는 순간의 희열 같은 게 어쩌면 별다른 CG 없이 그냥 그 이미지의 어떤 혈관 같은 걸로 표현한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비스트로 변하는 그 순간을 전 최고의 장면. 네, 배우가 또 연기도 워낙 잘했고요. 네. 두 영화 중에서는 저는 글래스가 훨씬 좋았고요. 네. 23 아이덴티티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장면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23 아이덴티티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그분이 등장하시는 브루스 윌리스께서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말할 필요도 없이.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얘기했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샤말란 영화하면 우리가 반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의 영화에서 반전은 테크닉이 아니구나. 네. 다시 한번 반전은 세계관이구나.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은 샤말란의 영화에서 결국은 깨닫는 순간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도를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는 약간 구도 같은 네. 구도 영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 영화의 그 반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반전이 갖고 있는 더군다나 이 세계관을 연결시켜서 3부작으로 이어지게 하는 최고의 멋진 엔딩이 아니었을까. They gave him a funny name, too. What was it? Mr. Glass.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3부작 언브레이커블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나머지 두 편을 중심으로 해서 샤말란만이 만들 수 있는 정말 독창적인 네.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어떤 미답지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 보고 나니까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이 많은 캐릭터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난 실패작인 줄 알았는데 실패작이 아니었어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패작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구나. 그냥 각자 존재할 뿐이지 누가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는 아무도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울한 순간에 보면 또 새로운 구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말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